어제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금융지주 회사들이 상반기 14조 원 가까이 순이익을 벌어들였는데요. 건정성 지표는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이 AI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삼성금융 네트워크스가 상생 경영에 집중하며 20년간 지역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1,2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금융지주들이 올 상반기 13조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한 영향인데요. 순이익이 늘어난 상황에도 되레 건정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금융지주 회사들이 올해 상반기 14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10개 금융지주사들의 상반기 단기순이익은 13조 6,2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0.1%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권역의 비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한 영향입니다. 권역별 순이익을 살펴보면 은행이 1조 3,172억 원으로 전년보다 16.7% 늘었습니다. 금융투자는 78.7% 급증했고 보험은 41.7% 증가했습니다. 반면 여신 전문 금융회사 등은 25.1% 감소한 5,6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며 양호한 실적을 거둔 상황에도 건전성은 나빠진 모습입니다. 금융지주 전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63%로 전년 말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손실 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대손 충당금 적립률도 152.9%로 전년 말 대비 17.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역 전반의 고정이하 여신 증가로 인해 금융지주 회사들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의 상승폭이 확대된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등 외부 요인 변동에 대비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 3분기 주요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어든 4조 3천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실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SK텔레콤이 AI를 중심으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방위 협력을 통해 통신회사를 넘어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AI 투자를 3배 확대하고 2028년 매출 25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AI 인프라와 AIX, AI 서비스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생활, 전 영역을 혁신하는 AI 피라미드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 전략은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과 관계를 밀접하게 만드는 자강과 AI 얼라이언스 중심의 협력 모델을 피라미드 형태로 묶어낸 겁니다. SK텔레콤이 인건비를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난 5년간 AI 인프라 서비스 AIX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은 이 비중을 33%까지 확대하겠다.
그래서 AI 컴퍼니로의 어떤 BM을 바꿔서 그래서 AI를 통한 매출이 한 36% 정도. AI 관련 투자 비중을 5년간 약 3배 확대해 2028년 매출 25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AI 인프라는 AI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멀티거대 언어 모델 등 SK텔레콤의 첨단 기술 역량이 집결된 영역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을 돕는 액침 냉각 시스템, 수소 연료 전지 등의 에너지 솔루션을 도입하고 여기에 사피온의 MPU, 하이닉스의 HBM 등을 패키징해 더 높은 마진율을 내는 AI 호스팅 사업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SK텔레콤은 AI 기술 브랜드를 A.X로 확정하고 초거대 언어 모델 이름도 A.X LLM으로 정했습니다. AIX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엔터프라이즈 등의 AI를 접목해 생산성과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모빌리티, 헬스케어, 미디어 등 AI 역량을 인접 영역까지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한국어 LLM 서비스 A.을 1년여 만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일상과 AI 서비스 연결을 확대해 나만의 AI 게임 비서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말부터는 통화 중의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의 실시간 통역과 통화 중 내용 요약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은 국내에서 검증된 AI 서비스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개인 AI 비서를 개발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정부가 오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주택 물량을 늘려야 한다, 원활한 주택 공급 사업을 위한 부동산 PF를 손봐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거론이 됐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담겼는지 산업이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들, 큰 뼈대가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크게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또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수도권 신도시와 신규 택지 등에서 민간 물량을 공공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12만 호 가량을 이제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고 여기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는 등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공공주택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고 또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됐는데 물량이 얼마나 늘고 또 얼마나 앞당겨지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정부는 3기 신도시에서 약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이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미매각 용지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지 등에서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었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집을 더 지을 예정입니다. 또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도 더 앞당긴다는 계획인데요. 원래 계획했던 물량은 6만 5천 호 정도인데 여기에 2만 호를 더 추가를 해서 약 8만 5천 호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려고 했던 이 후보지도 오는 11월에 앞당겨서 조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지구 계획과 주택 사업 계획을 동시에 승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업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은영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는 용적률의 향상 그리고 용도 지역 변경 등으로 집을 더 짓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고밀개발과 자족용지의 비율을 변동하는 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밀개발과 자족용지 비율의 변동을 통해서 주택 공급은 분명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자금난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이 부동산 PF를 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내용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우선 정상 사업장이 이제 원활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허그와 같은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확대를 하고요. 또 심사 기준 등을 대폭 개선한 게 큰 뼈대입니다. PF 대출 보증 규모는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또 보증의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를 해서 사업자가 추가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PF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보증 대상 사업장을 확대합니다. 금융업권 자체적으로도 별도로 펀드를 이제 조성을 해서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PF 정상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는데요.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는 PF 보증 비율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 방식 등 다양한 우대 방식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대출 보증 관련해서 규모나 한도 확대가 구체적인 수치로 좀 논의가 되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주택 공급 금융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제한적이겠지만 긍정적으로 영향을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F 금리 관련해서는 금융권과 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이 정책 효과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전매 제한 완화나 이 공사비 기준 마련, 또 이런 건설 인력 확충 등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겼다고 하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합니다. 현재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서 최초 가격 이하로 이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택지 공급 후에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조기에 받을 경우에는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에서 이제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를 한 업체에게 준다든지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업체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마련을 하는데요. 공사 중에 공사비가 오른 경우에 이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만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정비 사업은 특화된 표준 계약서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공사비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설 현장 내 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820명이 이미 확대가 됐는데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더 늘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계속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 외에도 비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과 이 청약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됐던 부분인데 좀 이 내용들도 많이 담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담겼습니까? 네, 통상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의 경우에는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만큼 이제 사업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고 세제와 기금 등을 지원해줍니다. 또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도 상향을 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이 소형주택의 기준 가격이 1억 3천만 원인데요. 이를 1억 6천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8천만 원이던 이 기준 가격을 이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금융네트워크스가 상생금융 보폭을 확대합니다. 지역 활성화 같은 국가적 난제 해결과 취약계층 보호 등의 20년간 장기적으로 금융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금융네트워크스가 20년간 총 1,2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습니다. 단편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이 이번 방안의 특징입니다.
기존 정부와 함께 진행 중인 삼성식 사회공헌 활동에 안정적인 금융 협력이 더해져 보다 큰 시너지가 날 거라는 게 회사 측의 기대입니다. 우선 지속해서 늘고 있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교육부가 진행 중인 청소년 마음건강 강화 사업에 20년간 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이 추진하는 지역 청년 지원 사업에도 20년간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시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안내견을 양성하는 데 20년간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도 선보였습니다. 삼성생명은 부채 대물림을 막아줄 대출 안심보험을, 삼성화재는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이버 사고 보상 보험을 내놨습니다.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할인할 방침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금융 상품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생 방안을 장기적이고 꾸준하게 실천해서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 있게 내놓은 이번 상생금융 방안. 실제 사회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곡물 시장에 진출합니다. 흑해, 북미, 대양주로 이어지는 삼각 식량벨트 구축을 통해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톱10 식량 사업회사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 곡물 기업인 바틀렛 앤 컴퍼니와 식량 투자 사업에 관한 합작 투자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으로 양사는 곡물 조달 사업과 대두 가공 사업을 합작 추진하고 미국산 곡물의 안정적인 조달 체계 구축, 해외 수출 시장 공동 개발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바틀렛은 미국 중부에 약 15기의 곡물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식량 전문 기업입니다. 옥수수와 밀, 대두 같은 곡물을 조달해 미국 내수 시장과 멕시코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간 취급 물량은 약 1,000만 톤에 달합니다. 한국은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에 힘써 세계 10위권 식량 사업회사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바틀렛사에서 건설 중인 대두 가공법인에 연내 지분을 투자하고 원곡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합작법인을 바틀렛사와 공동 설립한 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내 식량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2030년 연간 500만 톤 규모의 곡물을 취급하는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산 곡물의 자력 수출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에선 전후 재건 시점에 맞춰 곡물 터미널 기반의 밸류체인을 구체화하고 호주에서 대규모 곡물 재배지 확보를 통해 흑해, 북미, 대양주로 이어지는 삼각 식량벨트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올해 추석 명절은 휴가를 붙이면 최대 9일을 쉴 수 있을 만큼 긴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긴 연휴에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찾는 발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백화점 업계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작년보다 이른 시점에 진행하며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백화점 업계가 작년보다 일찍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황금 연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 점포에서 뷰티 제품 등을 위주로 대규모 할인을 진행합니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전국 16개 전 점포에서 패션, 리빙, 자파 등 총 300여 개 브랜드의 가을 시즌 신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통상 백화점에선 명절 상여금 등으로 지갑이 두둑해진 고객들을 겨냥해 연휴 이후 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추석 직후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실제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12일부터 뷰티와 가전제품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으며 현대백화점 목동점과 무역센터점은 연휴 3일 뒤부터 인기 브랜드 특가전을 실시했습니다. 팝업 스토어 운영 등 고객 체험 위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 백화점 업계는 패션 뷰티 신제품 할인이나 적립금 지급에 초점을 맞췄으며 할인 대상도 전 점포로 확대했습니다. 늘어나는 여행 수요에 명품이나 화장품 구매 고객이 면세점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백화점 업계가 패션 뷰티 카테고리 할인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사회적 활동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많이 이렇게 잠복되어 있죠. 지난 설 명절은 연휴 기간이 짧아가지고 마음 놓고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추석은 6일 동안의 장기 연휴이기 때문에 한편 글로벌 여행 레저 이커머스 플랫폼 클룩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한국인의 해외여행 상품 예약 건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약 6배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토요타 코리아가 올해 4번째 전동화 모델인 미니밴 알파드를 출시했습니다. 4세대 완전 변경 모델인 알파드는 고급스러운 외관과 안락한 실내 공간을 갖췄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타봤습니다. 토요타 코리아가 공개한 4세대 완전 변경 모델 알파드. 차체 전면의 면적을 키운 라디에이터 그릴이 눈길을 끕니다. 전폭 대비 전고가 강조돼 측면 보디라인은 역동적이고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전기 모터를 결합한 2.5리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출력은 250마력, 연비는 복합 기준 리터당 13.5km를 갖췄습니다. 승차감을 고려해 토요타 자체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체 강성을 높이고 소음, 진동, 저감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완벽한 프리미엄 스페이스를 목표로 다양한 편의 장비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였고 안전을 위한 4륜 구동 시스템까지 차량의 모든 부분은 탑승한 VIP의 공간가치 향상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탑승객의 안락함을 높이는 럭셔리 컴포트 공간. 2열 공간에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라운지 시트가 탑재됐습니다. 공기압을 이용한 지압 기능으로 장시간 이동의 피로를 낮출 수 있고 개인 조명인 독서 등과 테이블을 통해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배치된 220V 충전구와 10개 이상의 컵홀더는 탑승객 편의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미니밴 알파드는 고급스러운 세단에 비해 넉넉한 이동 공간 등 실용성과 편의성을 갖춘 모델입니다. 토요타 코리아는 미니밴 알파드를 통해 국내 미니밴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최근 다양한 한식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설비와 어우러진 전통 방식으로 김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 전라북도 완주의 식품 기업을 박민홍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봇이 무거운 배추가 가득 담긴 상자를 옮기고 힘든 작업을 대신합니다. 최첨단 설비와 자동 시스템을 도입해 하루 55톤 이상의 다양한 김치를 생산합니다. 제조 공정이 스마트화되면서 고용은 늘고 생산성도 개선됐습니다. 모든 제품은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깐깐한 검수 과정을 거쳐 나옵니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품질 관리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듭니다. 우수한 품질과 맛의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김치 파생 제품들의 개발을 통하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K푸드의 전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와 부재료는 엄격한 원산지 관리로 품질과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젓갈과 소금은 지역 특산품을 사용합니다. 계약 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해썹 인증을 시작으로 외식 산업 분야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김치 제조 공장을 준공한 이후 올해 대규모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신규 공장에서는 수출용 김치를 전문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만든 브랜드 왕가의 사람들 활성화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내 모든 김치를 판매한 것을 떠나서 세계의 안전한 밥상,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세계인의 식탁에 저희 김치가 오르게 하는 게 저희 나리찬의 꿈입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김치를 만드는 나리찬. 김치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성장한 나리찬의 글로벌 식품 기업을 향한 도전은 오늘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전북 박민홍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한중일 고위급 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오는 12월 개최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샤오미를 제치고 선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신 전문업권이 4천억 원 규모의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조성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